섬 박람회와 전라남도 섬 엑스포 간의 교착 상태가 풀리면서 여수시의 박람회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년 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여수 섬 박람회의 구체적인 개최 청사진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라남도도 섬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구축되면서 남해안 섬들이 관광 벨트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도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장마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답답하고 그래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겠죠. 허석 순천시장이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순천을 호남권 3대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청 동구권 청사 유치 등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전국 최초 개방형 인사제도의 실패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의 핵심 사업인 섬박람회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 유치 일정을 2045년 이후로 미루면서 여수시와 전라남도 간 미묘한 갈등의 실타래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서 섬박람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도 오늘 발표됐는데요. 가닥이 잡혀가는 섬박람회, 문영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제시된 섬 박람회 개최 시기는 여수 고운간 연륙 연도교가 완전 개통하는 오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에는 6개의 전시관과 체험 전용 시설을 설치해 섬의 자연과 문화, 미래 자원 등 각각의 주제와 메시지에 맞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개도와 금오도, 여수 박람회장 등 3곳을 부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기본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마이스 산업을 지향하는 여수시로서 새로운 관광 모델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에도 의미가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추정 비용은 240억 원. 이 가운데 140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머지는 입장권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설문조사와 타 박람회 사례를 기반으로 산출한 목표 입장객은 2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6만 4천여 명의 입장객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행사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여객선 항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여수시의 핵심 사업인 2026년 섬 박람회와 전라남도가 구상한 2028년 섬 엑스포. 비슷한 성격의 두 행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부 예산 확보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최근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 유치 시기를 2045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양 지자체 간의 신경전은 일단락됐습니다. 부산시에서 2030년을 목표로 등록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2028년 걸 준비하다 보면 동서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우리는 좀 뒤로 미루자. 일단 섬 박람회를 섬 엑스포 유치의 발판으로 삼기로 한 전라남도는 오는 8월 여수시와 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박람회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여수시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기재부에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날도 지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매년 행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가질 수 있는. 내년 초 국제행사 심사 대상에 포함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8월 이전에는 섬 박람회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이처럼 여수시의 섬 관련 구상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섬의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주도해서 다각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온라인상으로도 도내 수천 개의 섬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로 섬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섬의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전라남도.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섬 관광 정보 구축에 나선 것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이른바 가고 싶은 섬을 주제로 숙식과 여행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섬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정도 제시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어플을 깔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섬에 가도 내가 잘 곳이 있는지, 또 여행할 곳은 어떤 여행 코스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맞아 섬을 통한 수요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확산되면서 도내 섬의 역할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문객 편의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징적인 어떤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섬 자체의 고유한 영역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자칫 방문객 중심의 정책으로 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국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도내 관광자원이자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섬.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속도와 생활 변화의 속도가 함께 걸음을 맞춰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까지 많게는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갔다며 여수와 고흥에 한때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재 여수 47mm를 최고로 고흥 28.7mm, 광양 29, 순천 22.5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비 피해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은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걱정이 더 큰데요. 실내 생활이 늘 수밖에 없는 장마철,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더위로 뜨겁게 달궈졌던 광주 전남 전역에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오후 들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징검다리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부지방의 장마는 평균적으로 32일간 지속됐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장마철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비가 오면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면서 산밀, 즉 밀집, 밀접, 밀폐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엄청 더 답답하고 그래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겠죠. 네, 걱정되세요? 걱정되지. 비 오고 날이 습하니까 더 걱정되지.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은 더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실내일수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비가 오더라도 환기는 필수고 에어컨 바람이 몸에 바로 닿지 않도록 세기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마스크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인증 마스크의 경우 필터 성능이 아주 조금 떨어지는 정도여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장맛비 속에서도 순천 지역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체육회는 오늘 관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모집한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과 함께 순천 일원 자전거길을 순회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외출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며
안전사고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버스업계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업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한 481억 원으로 현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누적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는 업계의 유동성 위기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 집행된 버스 재정 지원금을 상반기 내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이달 말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예정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취소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내년 5월이나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8월로 연기된 2020 순천만 국가정원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스토브리그 검도대회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지역예술인과 인쇄 출판업소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기는 다음 달 13일부터로 개인과 업소별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민선 7기 전반기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의 지난 2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년간 신청사 스카이큐브 등 해묵은 과제들을 풀고 생태경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직 인사개혁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오늘 기자회견장 다녀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의 해무공 과제들을 풀어낸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신청사 건립 위치를 24년 만에 확정하고 전남도청 동북권청사를 유치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순천형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교육 생태 경제의 3리 프로젝트를 통한 생태 경제도시로 전환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순천을 호남의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제1호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난 민선 7기 730일은 포용과 혁신의 양날개로 새로운 순천의 초석을 놓은 시간이었고 또한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개방형 인사제도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로 개방형 민간인 면장 인사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행정 전문성과 소통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인사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장께서 야심차게 개방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되어서 자초되었는데 이 기회에 개방형 제도를 만들 때는 행정 능력이랄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선 7기 전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허석 시장도 민선 7기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힌 만큼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한 행정 소통과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 3년 뒤에는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도 보다 더 좀 확고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던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은 무상 이전으로 갈등 국면이 마무리 수순이지만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원인 규명과 운영 방향의 공론화도 요구됐습니다. 민선 7기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문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순천시. 현안 해결과 생태 도시의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이 오늘 국토부 항공사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대한항공 여수 노선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대한항공 측이 노선 폐지 신청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는 폐지 인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임원진과도 2시간 가까이 면담을 진행하고 공공성 등을 고려해 노선 폐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정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국립해양산업관 건립 등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광양항에 수소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 확정될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건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보상률 하향 조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협 손해보험이 배 등 4종류의 과수에 대해 재해보험 손실률이 크다는 이유로 보상률을 80%에서 50%로 조정한 것은 농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약관 변경이라며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며 다음 달 농식품부 감사 때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교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 연합과 전국교수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파면, 해임된 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학교 법인들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려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학은 순천 청암대와 광주대, 전남 도립대 등 3곳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보건교사회는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탱크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시설 관리 업무와 차량 이부제 등의 행정 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또 학교 환경위생 업무 갈등 조정 TF협의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며 앞으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사회와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최근 학교보건법에서 폐지됐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 MBC와 라마다 프라자 바이윈덤 여수호텔이 오늘 우호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공동 마케팅과 홍보 상품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돌산읍 우두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라마다 호텔은 지상 24층, 지하 1층에 427개의 객실을 갖춘 국제 표준의 특급 호텔로 다음 달 중순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나홀로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31.4%, 전남 32.8%로 전국 평균 29.9%보다 높았습니다. 나홀로 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1인 가구 고용률도 크게 늘어 광주가 59.3%, 전남은 62.2%로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취업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13%포인트가량 많았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개발합니다. 고흥군은 지역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받습니다. 고흥군은 소록도 우주센터 등 명소가 있고 파령산 편백숲, 쑥섬, 연홍도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지만 아직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관광 브랜드가 없는 현실입니다. 전남도가 도지사 품질 인증 406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등에 대한 올 상반기 도지사 품질 인증 심의회를 개최해
109개 업체 406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